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단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봤던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다 할 정과 없이 한 달이 되었고요. 도초에서 이 러시아군이 장비를 버리고 패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쟁에서 장군들이 전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3월 20일 기준 전쟁을 일으킨 지 3주 만에 전투 중에 러시아군 장성 6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는 별들의 순환시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고위 지휘관들도 전쟁에서 많이 사살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어떻게 해서 러시아군의 고위 장교들이 전장에서 자주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의외로 많은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군의 희생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러시아군 희생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희생이 많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트 레이어스 미 육군 예비역 장성은 CNN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체제가 망가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 국무부 전 현직 관리와 미 정보 당국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군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죠. 러시아군의 훈련 부족, 실전 경험 부족, 적군에 대한 적개심 부족, 이런 정신교육 같은 거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어떤 용맹, 이런 여러 요인들이 그 원인이 되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볼 때 전쟁을 총지휘할 지휘부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있다면 무능하다,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없을 수가 없겠죠. 알려지기로는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있기는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67세의 발레리 게라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총참모장인데요. 그런데 그가 참모장으로서의 그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총사령관의 전술 지휘권 독점 등 시스템에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마디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 수행에 구심점이 없어서 통일된 명령체제를 가질 수 없게 두는 것이 현재의 러시아 군대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위 부대의 작전까지 총사령관의 지휘권이 미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전선에서의 명령 하달과 보고 체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한 군사 전문가는 CNN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주요 군사작전을 협력해서 수행하기보다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예비역 장성인 벤 호지스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러시아 해군이 수행하는 작전이 공군이나 육군의 작전과 이 조율이 잘 맞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둘러싸고 무차별 포격을 가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에 막혀서 진입을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주요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도시를 한 곳도 지금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단 부대마다 상황이 잘못돼 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이 중단되기도 하고, 적에게 노출되자 일부 병사들이 탱크와 무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군의 작전이 실패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통신 시스템에 있다는 겁니다. 영국 텔레그라프는 러시아군 작전의 통신 체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직 디지털 통신망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에서는 아직도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포병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화되었다는 러시아군의 각 부대가 어쩐 일인지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 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군은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무전기는 중국제 바오팽 무전기인 UV-OR이라고 하는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전기는 군사용이 아니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무전기이고 쉽게 감청당할 수도 있고 방수도 안 되고 플라스틱 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정말 전투용이 아닌 그런 무전기입니다. 이런 무전기로 작전 중에 통신을 하니 아마추어 무선 동호회 회원들이 전투하고 있는 군의 작전 통신을 도청해서 트위터에다가 파일을 그대로 올려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군은 한마디로 군 작전의 생명과 같은 통신 보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전이 제대로 되지 않자 병사들이 지휘관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통신 체계가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명령을 기다리는 하부 군대에 신속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장군이 전투 현장에 직접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면 우크라이나 군에 입수되고 우크라이나 군 저격수의 바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 왕립 국방안전연구소 연구원인 저스틴 브루크라고 하는 분은 러시아가 벌인 전쟁인 조지아 전쟁, 체첸 전쟁을 포함해서 1980년대 이후의 전쟁 가운데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인명피해와 물자 손실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게리라전에 제대로 대처할 역량이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전투훈련 경험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전장에서 가져올 결과는 뻔합니다. 러시아군이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소련 시절인 1979년 침공했던 아프간 전쟁처럼 또다시 끝없는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면 전사자가 많아지는 것이 상례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사한 러시아군 병사가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룬 미국, 영국군 전사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끝나긴 했지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전사자 수는 2,448명, 영국군 전사자 457명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모스크바 현지 시간 21일 오전 12시 9분쯤 러시아 국방부의 보도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침공 이런 말을 쓰지 못하는 거죠. 러시아군 9,861명이 사망했고 16,15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가자 이날 오후 10시쯤 이 사망자 통계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사망자, 부상자 수가 사실이라면 전 군사력의 10%의 손실을 입은 것이고 이 기준이라면 전투 불능 상태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통계 이후 10여일이 지금 지났습니다. 전사자는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계 최강에 속하는 그리고 현대화된 러시아 군사력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망신을 당할 대로 당하는 거죠.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명분 없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큰 전쟁 못지않게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최후의 무기가 생화학 무기죠. 물론 핵무기도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사용하게 될지 정말 비정상적인 이 푸틴의 움직임에 세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주님이었습니다. 다음